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석 달째 동결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 추세에 따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동결 결정은 오는 3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보다 적절한 인하 시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8%, 내년도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밤사이 유럽 중앙은행인 ECB조차 기준금리를 0.75%로 7개월째 묶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일부 안정되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사도 유로존이 올해 채무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식품 가격 때문에 중국의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해 2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2.3% 정도만 오를 것이라던 전문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이며 2%가 올랐던 지난해 12월과 11월과 비교해 볼 때도 0.5%포인트 더 올라간 것입니다. 반면 함께 나왔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내렸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4,000건 늘어난 것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36만 5천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2주 연속 증가세를 띠며 미국의 고용 회복이 여전히 더딘 상태임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옵션 만기 지나고 나니까 베이시스 안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물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장중에도 6천 계약 이상 육박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 관심은 바로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간밤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금리가 묶이자 1,060원대를 깨면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낙폭이 더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55원대 정도, 오늘도 한 5원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N달러가 아베 총리 발언대로 90원대를 육박하면서 지금 엔화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드디어 1,10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지표까지 어제는 수출이 괜찮았는데 오늘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중국 지표까지 우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2003.30, 그래도 장중에도 1990을 깨고 1984까지 내려갔었다가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현재는 4천 계약밖에 되지 않아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쪽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쪽으로 한번 장세로 옮겨가 볼까요? 515선, 오늘 6일 만에 드디어 조금 조정을 받나 했었는데 역시 코스닥이네요. 하지만 수급은 바뀌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코스피 쪽 선물도 꽤 많이 파는데요. 코스닥도 같이 보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속에 개인의 매수로 코스닥이 6일 연속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 환율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1,055원 70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15개월 만에 드디어 1,050원대 허용하고 있고요. 오늘 1,060원 깨고 나서 속절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1,055원을 깨지나는 것 같은데요. 5원 가까이 오늘 하루 동안에만 급격한 원화 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0조엔대 달하는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드디어 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일본 느끼는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속절없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엔화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여드리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금통위가 석 달째 금리를 묶었는데요. 1분기 내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원달러 환율과 4분기 어닝 시즌 감안한 종합 투자 전략도 세워보죠. 이슈 진단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타 변수가 부각되면서 4분기엔 실적 시즌 효과 기대할 것이 없을까요? 오늘 중국 호재를 일본 악재가 상쇄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대외 변수 10분 고려한 현 시장 업종별 적정 비중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긴급 환율 진단이 필요한 때 NH농협선물 특별히 이진우 센터장님 만나볼까 합니다. 금리 동결에 원달러 환율 1,060원대가 깨졌는데요. 얼마까지 더 빠질까요? 이번엔 동결됐지만 금리 인하 등 본격적인 당국 개입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환율 하락에 비상 걸린 수출업계 감안해서 주식 투자에 유의할 점까지 체크합니다.
일주일 내에 수익 낼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HMC 투자증권 박진 과장님은 성우전자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휴대폰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라는 신규 사업 모멘텀 기대된다는 입장이십니다. 네,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코스피도 2000선투에 찾았고 코스닥도 빨간불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의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양시장이 좀 같이 조정을 받나 했는데 코스피도 아직 몰라요. 코스닥은 플러스군요. 예, 뭐 좀 장중 하락폭이 커졌었는데 현재 좀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고 코스닥이 플러스 전환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그 장중의 조정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양시장이 전개되었었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하겠다는 개인은 있었고 기관은 소폭 매도지만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금이라든지 투시는 역시 손매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뭐 엔가드 문제도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오늘은 뭐 팔자가 아니라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중심으로 현 시장 짚어주셨는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처음으로 개최됐잖아요. 사실상 원화 강세를 금리 인하로 막는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셨었는데 결국 컨센서스대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뭐 지난달과 함께 이제 최근에 빠르게 원화 강세 속도가 전개되었는데 그리고 또 약하게 또 글로벌 경제 성장 측면도 이제 부분도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 또 뭐 시장 컨센서스가 1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대책이 다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효과를 보려면 충격적 요법을 1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도 이상할 수 있었지만 혹시 이제 그 환율 하락을 뭐 금리 인하로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동결된 것 같고요. 다만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서 1분기 내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겠지만 1월달 동결로 인해서 향후 경제 우려가 커지지 않는 이상 뭔가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채권에 대한 뭐 자산이 있다면 좀 채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용해서 점진적 비중 축소 관점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분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당분간은 동결 쪽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긴 한데 역시 장중한데 1980선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던 건 환율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거든요.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 뭐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또 마치 이제 일본 내각부가 10조 3천억 엔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11월 달에 이제 8천억 엔 정도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요. BOJ도 조만간 물가 목표를 상향 조정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원화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기조는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율의 하락과 약한 글로벌 경기 회복, 그다음에 4분기부터 1분기 시점까지 고려를 해서 전략을 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멘텀이 유효한 경기 방어 소비재, 예를 들자면 중국 소비재라든지 음식료주라든지 예약 일부 유통주, 스마트기 부품 등은 좀 더 관심 지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환율 흐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그런 업종은 역시 자동차가 될까요? 예, 뭐 자동차가 특히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원행 환율 하락 압력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좀 그 최고 자동차 회사에서 약간 이제 주춤했었던 도요타가 다시 이제 작년 후반부터 다시 이제 도요타의 경쟁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하락에 따른 불리한 점과 경쟁 도요타의 좀 경쟁력 강화 이런 고려한다면 자동차 쪽은 1분기 실적이까지는 모멘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실적 모멘텀이 조금 있는 경기 방어 소비재 쪽으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역시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품주는 좋게 보고 계시는 듯하네요. 대신증권 최재시 팀장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진단 우리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SPM으로 가서 김영진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직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그래도 코스피가 2000선을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01.89 정도 올라왔고 코스닥도 플러스 이 정도에서 플러스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잘하면 코스닥은 6일 연속 강세를 이어갈 듯 싶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은 1,055원 70전 정도에 계속해서 가파른 원화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실적 시즌이 사실상 진입이 되었는데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왜 이렇죠? 예, 재료가 좀 많고 또 이벤트가 또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지수가 뭐 거의 다 이제 상승폭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갭을 메우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저점 낮추는 모습 별로 그렇게 좋다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또 안 좋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1선이 1995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 1995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것을 이미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추세로 놓고 보면은 지지선이 한 1970에서 80포인트 예전에 말씀드린 지지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지수대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은 매수 시점으로 좀 활용을 할 만하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 이것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급격히 안 좋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시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파생상품 시장 쪽이 이 파생상품 투자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투자자분들까지도 모두 다 관심을 갖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더 부각이 된 게 이번 주였죠. 주문 실수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옵션 시장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대규모 매수가 또 설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당시에 모두 다 이 선물 잘못된 주문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죠. 결국 옵션 시장 쪽에서 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놓쳐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주문 실수가 없었다면 옵션 시장 쪽에서의 만기를 코앞에 두고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그 점이 포커스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 이후에 오히려 만기일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무사히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 베이시스 악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 좀 긍정적으로 끝났다 이렇게들 판단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막판에는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한 1.2포인트 정도 막판에 좀 흘러내린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현물지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0.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결국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론가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후폭풍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한 5천억 정도 감소가 된 상태고요. 최고치에서 보면 한 8천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도 잔고 12월에 단기 유입된 그 한 1조 5천억 정도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청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 2천억 정도가 풀려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면은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청산이 된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폭풍 정도가 아니라 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베이시스 추이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한 5천억 정도는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매물 부담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굳이 뭐 옵션 만기일 이것과 연관질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죠. 금통위 같은 경우요. 아까 앵커님이 뭐 환율 얘기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적 의지가 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으로 놓고 보고 시장 쪽에서 더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또 이용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통위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 많이 늘어났죠. 분위기를 좀 그렇게 끌고 가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본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그 탄력을 키우고 있죠. 원엔 환율 부작용 2차적으로 이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전체 시장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 시즌에 진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미치는 효과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좋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좀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일단 중국의 어제 수출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때문에 오늘 뭐 조금 물가가 올랐다고는 하나 중국발 뭔가 이제 훈풍이 좀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오히려 우리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베발 엔저의 약발이 얼마 못 갈 것이다. 해외 보도들도 좀 잇따라 나오더라고요. 네, 약발이 안 좋게 되는데 이제 그 약발을 떠나서 환율 시장 쪽으로 접근되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요인은 어느 정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중국이 이 반등 추세지만 좀 단기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적입니다. 뭐 호재성 재료로 어제 수출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경제 지표에 계절성 요인이 부각이 된다 이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1분기에 나타나는 그 1월달, 2월달 이 재료들, 이 지표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점검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어제 나타난 지표 수출의 급증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특징적으로 밀어내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수출 실적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계절성 요인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타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중국 증시도 연초에는 그다지 작년만큼이나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2월에 그 정책적 효과 어느 정도 이 정책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3월에 있는 그 양회까지는 아무래도 정책이 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탄력을 키우기에는 약간 좀 모자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춘절로 인해서 경제 지표 호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월에 그 경제 지표 호전세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기대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강한 탄력 기대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호재가 좀 있긴 있는데 탄력을 키우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일본 쪽에서 오는 그 엔화 약세 쪽 이쪽 부정적 요인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원달러 쪽은 절상이 되고 있죠. 0.4% 정도요. 근데 엔달러 보면은 1%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89엔대까지 올라가고 있죠. 보통 시장에서 한 95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도 차트를 보면 그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의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왔었던 87엔까지 왔었고 2차적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을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달러 같은 경우 뭐 기업 이익하고 직결이 되고 엔달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이 과연 절대 수치에서 그렇게 위협적인가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위협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동안의 수혜가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것이지 절대 수준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 당시에 한번 엔달러하고 원달러 비교해보면은 원달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900원 정도에서 1,500원으로 뛰는 그런 상황이었고 엔달러 같은 경우는 120엔에서 70엔대로 우리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절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달러가 그 당시로 좀 많이 접근을 했죠. 이제 1,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900원대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엔달러가 설사 기술적인 목표치 95엔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 이후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적인 악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았을 때보다는 좀 안 좋아지는 것이지 지금 이 자체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달러 절상의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에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엔달러의 문제만으로 좀 축소시킨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 영향은 좀
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까지 해주셨네요. 환율 관련해서요. 자, 실적 시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이 본격적인 시장의 중심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옵션 만기, 뭐 금통위 또 그 이후에 환율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한번 발표를 하면은 좀 쉬죠, 보통 우리 시장이요.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쪽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전반적인 호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악재성 재료에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목별 접근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게 3분기 때도 그랬는데 4분기 때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 시즌에서 전체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악재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 종목을 고르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몇 안 되는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더 안 좋게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영향을 미칠 때 전체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환매의 한계성을 노출시키고요. 보통 이런 지나친 차별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개별 종목 쪽에서는 이제 과열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그렇다면 과열로 인한 후유증으로 급등락이 출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제 미국 기업 실적도 같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미국 기업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로 호재로 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보다는 좀 낫긴 나은데 이 실적 전망치가 보면은 이 개선되는 정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을 전망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기대해 왔었던 미국발 뭐 기업 실적 호재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미국 기업 실적 중에서 IT 같은 경우는 또 별로 전망이 좋지가 않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금융이나 유통이나 자동차 쪽이라는 것이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닝 시즌에서 서로 이렇게 좀 좋은 점이 상쇄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 한국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지만 이미 한번 지나갔죠. 지금은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별적 접근을 하자 이런 논리가 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금융주 쪽은 아직도 똑같이 그런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개선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가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에 좋게 볼 수 없는 재료죠. 더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통되는 쪽을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유통 정도인데 유통 쪽이 차지하는 그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해봤을 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결국 실적 시즌이 갖는 한계는 국내 환경 요인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종목적으로 압축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적으로도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듯이 2050 못 가고 코스피가 소위 박스권에 다시 갇혀버리면은 실적 중심의 개별주를 차별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딱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포트폴리오는 신고가 내는 쪽 종목에 더 집중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실적 시즌 뭐 삼성전자가 개막을 했다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네.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신고가 개별 재료 보유주를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뭐 IT나 화학산업재 쪽의 트레이딩은 지속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970에서 2020 정도의 기준을 놓고 보면 매매 기준으로 삼으면 될 테고요. 실적 시즌에 맞춘 신고가 흐름 쪽으로 나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부담이 약간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 타이밍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고가 흐름에서 보통 사상 최고가나 52주 신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좀 신경을 쓰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3개월 신고가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엔 좀 안 좋았지만 이번 분기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점하고 좀 시세 부담이 덜하다는 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실적 시즌에 나타나지 못했었던 신고가 흐름이 이번에 나타나는 종목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번에 신고가 흐름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을 보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3개월 신고가 쪽에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한전이나 SBS,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실적 시즌에 좀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하이닉스, 대웅제약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무엇보다 신고가 종목에 집중하되 석 달 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내는 종목, 그 3개월 신고가의 포인트를 주셨네요. 환율 얘기에 이어서 3개월 신고가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위클릭 전략이라기보다는 긴급 환율 점검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 하는데요.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이신 이진우 센터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또 긴급하게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또 뭐 금통위 금리 동결 이슈도 있지만 또 네. 사실 앞서서 오늘 뭐 일본까지 승인이 됐죠. 각국 그 선진국들의 정말 너나 할 것 없는 부양책 때문에 원화가 여기까지 강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흐름을 어떻게 보셨고 특별히 오늘 어떤 느낌으로 한 시장을 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오늘 결국 1,060원이 오랜 그 개입과의 그 힘겨루기 끝에 무너졌고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현재 시점에 1,055원 50전, 전일 대비 4원 90전 하락이면 거의 5원 정도 밀렸는데 이것을 뭐 오늘 있었던 금통위의 금리 동결하고 연결 지을 부분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개장 초에 이미 1,060원은 깨어졌고 어제 밤 사이에 유럽의 ECB가 금리 동결을 하면서 유로 달러가 굉장히 걸레보기 드문 급등세, 즉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또 주요 통화 중에 하나인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 강, 엔 약세는 이미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서 이렇게 선거 전에 참의원 선거 전에 엔화를 그야말로 윤정기 돌려서라도 찍어내겠다 하는 그 공약 이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엔원 환율은 뭐 1,200원이 그냥 단숨에 무너지고 현재 100엔당 1,185원 근처까지 밀려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우리 원화가 특히 엔화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엔원 환율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증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에 우리 달러원 환율의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니면은 그것이 또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자극하는 재료로 작용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주식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 원화의 급격한 강세, 엔원 환율의 너무 급작스러운 하락 이 부분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게요. 원고 엔처가 엔캐리 트레이드 등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수급을 더 풍부하게 늘리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수출 기업의 타격을 더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이렇게 당국에 놔둘까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뭐 링 위에 거의 뭐 가드 내려놓고 턱 내놓고 지금 권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나 무슨 BOJ, 하다못해 ECB, 영란은행 등등 해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그야말로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는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정책 대응으로 돈은 참 많이 찍혀 나왔습니다만 이 돈이 돌지 못해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는 와중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본과 미국이 제로금리요. 뭐 이런 상황에서 유럽도 0.75.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동결해서 2.75%인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라들 중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 금리 인하가 되었다고 해서 환율 하락이 멈추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회의적인데요. 최근 뭐 한 대여섯 번 있었던 금리 인하 과정에서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실정적인 경험, 과거 경험도 있을 뿐더러
지금은 워낙에 이 정치 바람을 탄 엔화 약세에 시장이 특히나 한국의 서울에 한국에 달러가 너무 많다는 이 수급상의 달러 공급 우위 상태,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자국 통화 약세를 갖다가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우리 한국에서는 읽을 수 없다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원화 강세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하고 노심초사 지금 시장과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을 당국의 그 수고하는 부분은 저도 뭐 인정합니다만,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방식의 개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개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은 개입 방식은 하루에 2원이 되었건 오늘처럼 뭐 4, 5원이 되었건 개장 초에 아예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후에 더 이상의 낙폭을 줄이는 정도에 그치는 이 개입만 가지고는 그야말로 국제 환투기 세력들의 배를 불리는 데에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환율 하락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로, 그러나 그 외에 내수 산업이나 어떤 수입 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 항상 환율은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개입을 이런 식의 방식, 그저 이렇게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데 불과한 개입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개입의 의지가 있다면은 함부로 이 투기적인 환율 하락에 대한 배팅 세력들이 다칠 수 있는, 손절로 내몰 수 있는 그런 인상적인 개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투기 세력들이 배만 불리는 그런 환율이라면은 또 개입이라면은 오히려 그만두는 것도 낫습니다. 차라리 환해지를 해야 되는 기업들도 쓸데없이 이 당국의 개입에 대한 미련을 가짐으로써 해치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개입이 없다면 지금 서울시장에는 달러를 사겠다는 세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비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 환율이 어디까지 급락할 수 있는지, 당장 오늘이라도 1,000원 안에도 갈 수 있는데 그 환율에도 진짜 시장의 참여자들이 진짜 달러를 내다 팔 것인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급락 이후에 또 급반등도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시장이 좀 헷갈려 합니다. 과연 새 정부 출범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에서는 이 원화와 관련해서 환율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시장이 파악하는 바가 없고요. 또 현재 주어지는 메시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환율 하락을 막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누구보다 답답해할 수출 기업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크니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의 절대적인 어떤 타격을 줄 만한 원달러 환율 레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앞서서 사실은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서 뭐 프리미엄이 좀 빠져서 곡소리를 좀 내는 것이지 사실상 그런 어떤 절대적인 수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얘기는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아직은 좀 견딜만하다, 네네. 수출업체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엄살이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절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금융위기 이전에 달러원 환율이 900원 갔었고 엔원 환율은 100엔당 뭐 750원까지도 갔었는데 네네. 그때도 무역은 이루어졌고 수출은 뭐 좋은 수치를 보였고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된다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심하고 덤벼드는 것이, 아예 이렇게 된다면 이제 도요타나 혼다, 닛산 자동차가 거의 뭐 국내 국산 자동차에 대비해서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지닌 그런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다른 부분, 뭐 품질이나 경쟁력, 서비스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오늘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엔원 환율의 하락세가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 엔화 대출이 유행할 때만큼 그런 정도의 속도 이상으로 그야말로 수직 낙하, 폭포수 떨어지듯이 지금 그런 차트의 양상을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일본의 강력한 엔화 약세 의지를 시장이 믿고 엔원 환율의 추세적인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란 것이죠. 또 이렇게 중언부언되는 겁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원화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이나마 이렇게 힌트가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러면 여기서 아예 지금이라도 빨리 달러를 처분하고 뭐 엔원 환율이 더 떨어지는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라면은 여기서 함부로 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당국을 믿고 한번 이렇게 달러 매도를 자제해야 할 것인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될 만한 시점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글쎄요. 뭐 어느덧 1,050원 해서 우리가 2011년 여름에 봤던 전저점까지 거의 다 온 환율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엔원 환율은 뭐 100엔당 한 1,180 내지 1,170원 정도가 전저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뭐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메시지 어떤 준다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은 바깥 변수를 봐야겠네요. 지금 이제 90엔에 거의 육박한 달러엔이 여기서 쉼없이 바로 달러엔 상승, 엔화 약세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지난 4분기 어닝 시즌을 겪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이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인지 참 그런 부분들이 힘듭니다. 우리 증시만 하더라도 밤사이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은 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옵션 만기일날 오르고 나서 오늘은 그 후유증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밀리고 있고 중국 증시도 쭉쭉 뻗어가나 했더니만 또 이렇게 오후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엔 약세를 갖다 즐기고 있는 니케이의 상승 이거 말고 아직까지 뉴욕이나 유럽이나 조금 증시가 그다지 믿음직한 랠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당국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1,050원 달러원 그리고 엔원 1,170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해외 변수가 여기서 더 추가적인 환율 하락에 박차를 가하는 쪽인지 아니면 제동을 거는 쪽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걸 내주에 한번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달러 1,050원, 그리고 원엔, 원 100엔이죠. 1,170원대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됐다 한들 원화 강세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연결했었는데 깊은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 이진우 센터장님의 긴급 환율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정확히 코스피가 2,000을 찍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주일간 어느 정도 샀을 때 수익이 보장될 만한 종목들 전문가가 이 종목 어떻겠느냐 모아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수익 다이어리. 자, 왕관을 어머 진짜인가요? 박현상 대리님께서 올해 들어 처음 왕관을 쓰시는 것 같아요. SM으로 현재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수익이 8% 이상 나고 계십니다. 박준 과장님 어제 이미 손절 사인을 내셨었고요. 이정복 대표님의 대현, 소폭이지만 플러스, 그리고 전진우 팀장님, 이기택 과장님 다 조금이지만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아주 독보적인 일을 하고 계신 박현상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SM으로 현재 수익이 8.7% 기록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왕관 이제 안 쓰시려나 했었는데 박현상 대리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왕관을 다시 쓰신 2013년도 첫날인 것 같습니다. 전화 안 걸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이거 제 기억으로는 수급 철저히 보면서 들어가는 거지 절대 재료를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재료가 살렸네요. 소녀시대가. 저도 오후에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썩 1등을 하긴 했는데 딱히 기분이 좋은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손절가 터치했다가 이렇게 또 곧바로 예, 천당으로 목표가를 찍었네요. 5만 원. 드라마틱하게 좀 반등이 성공을 해서 네. 뭐 먼저 SM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아까 점심 때 좀 지나가지고 소녀시대가 빌보드 차트 1위 했다고 내용이 나오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수급 화면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1월 4일부터 계속된 투신사의 매수권이 계속 있었고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매도를 했지만은 일단은 투신권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면에서는 그렇게 깨진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신권에서 5천주가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가 나와서 살짝이나마 손저가를 터치를 한 상태였는데 일단 종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 기분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뭐 그런 격언도 있듯이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라면 충분히 종가상으로 시세 차익을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목표가도 아마 5만 원에 걸어 놓으셨다라면 충분히 체결이 됐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종가상으로 매도를 하시든 지금 매도를 하시든 일단 매도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저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투신에서는 팔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오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사인까지 같이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M 오늘 조금 윗골이 달려서 지금은 뭐 5만 원은 아니지만 오늘 정도 수익 실현했으면 좋겠다라고 SMAS를 받아봤습니다. 소녀시대 앨범 하나 사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극적으로 SM 목표가를 찍으신 박현상 대리님 만나봤고요. 어제 손절 사인을 일찌감치 주셨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좀 쉽지 않아요. 혹시나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 번 더 만나 뵙고자 합니다.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에 계시는 박지훈 과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위메이드가 이렇게 네. 조정이 계속 되고 있어요. 오늘도 반등이 좀 쉽지 않은 이유 역시 손절 사인을 두셨을 때라도 손절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금일도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도 좀 있는 모습이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다지는 모습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이상에서의 어떤 탄탄히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어떤 다지는 모습만 나와준다라면 물론 전제 조건이 추가적인 어떤 기관 물량 갖고 있는 물량에 추가적 이탈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부분들이 좀 탄탄히 좀 안정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홀딩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대. 다만 또 저항이 더 두터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 줄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정책적 리스크, 투심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위메이드 다시 한번 저희가 AS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박지훈 과장님께서 오늘 추천하실 종목은요? 예, 오늘은 다소 일단 조금 이제 걱정되는 모습이 뭐냐면 이번 주 좀 수익 다이어리가 좀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기 때문에 네. 조금 이번에 좀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좀 더 골라보자는 차원에서 네. 한번 차트적인 매력, 그다음에 기업 자체의 어떤 모멘텀을 가미할 수 있고 시류가 맞는 종목입니다. 성우전자입니다. 성우전자요? 예, 성우전자 지금 4,600원에 현재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거래량이 좀 다소 10만 주가 좀 안팎으로 10만 주 내외로 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폭발적인 거래량이 좀 수반된 종목은 아닙니다만 점점 이제 1월이 되고 이제 2월이 다가오면서 기업 자체 성우전자 자체만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서서히 오픈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큰 종목이 아니겠느냐. 자, 이 회사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모습 종목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전자파 차단 장치, 우리가 쉴드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 거래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20억 정도의 매출이 당기 순이익이 한 45억 정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상호전자 그쪽에서 포커스를 잡으면 안 되고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화전자라든지 뭐 옵트론텍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호전자가 갖고 있는 새로운 신규 모멘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1분기에 그런 어떤 삼성 광통신, 삼성 전기 쪽에서 어떤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 모듈 특히 액추에이터에 대한 사업 진출을 했던 모습이 바로 해외 공장의 완공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베트남의 공장 완공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1분기에 그런 관점이라면 실적에 대한 성장은 작년 대비했을 때 조금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와 있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좀 미리 이런 기업들의 좀 공부가 좀 선행됐다라면 한번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다만 시간적 여유가 일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에는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중장기 포트의 어떤 편입을 시켜도 될 만한 강한 중소형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와 일단 손절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목표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고점 라인이다 5,4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만 손절 라인은 121선입니다. 그래서 4,200원 라인대로 일단 손절 라인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트적으로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모멘텀도 있고 IT 부품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종가의 매수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 손절 가격은 4,200원. 예, 절치부심 결과 기대가 됩니다. 성우전자 추천해 주셨던 HMG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55원 80전 정도이고요. 코스피는 살짝 2,000선을 다시 내어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언제나 전일은 목요일마다 매주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은 계시지 않으시겠죠? 김상균 팀장님, 플래닛 투자연구소 팀장님께서 이끌고 계신 프로젝트인데 현재 순항하고 계신지 한 주의 마지막 한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바로 이 포트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작된 지가 꽤 됐는데요. 모베이스와 이렌텍으로 각 20% 편입되어 있는 포트이고요. KMW, 펜엔터테인먼트, TJ미디어 이 밖에 연희정보통신까지 이 네 종목은 10% 정도로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실린 상태입니다. 수익률을 저희가 낮 12시 기준 집계를 했는데요. 최대한 리얼 매매 가깝게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총 매입이 지금 817만 원가량 진행이 됐고요. 때문에 총 손익이 1,000만 원에서 약간 더 불어난 수정 자산이 지금 잡히고 있죠. 평균 수익률이 그래서 11%인데요. 효자는 역시 모베이스와 이렌텍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모베이스도 20%대, 이렌텍은 30%대 중반까지도 수익이 늘어났었는데 현재 조금은 줄어든 수익이 이 정도이고요. KMW가 10% 역시 안팎의 수익 정도 지켜주고 있고 연희정보통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플러스의 수익을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두 종목이 바로 펜엔터와 TJ미디어인데요. 아직까지도 빨간불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오늘 두 종목이요. 모두 1%대 플러스 5%대까지 TJ미디어 좀 떴었다가 다 하락 혹은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순항 중인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점검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제가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13일 일요일에 설경제TV 샘플러스 전문가인 오딘 전문위원의 특별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주제는 2013년도 투자 대전망이란 주제인데요. 오딘 위원은 CTC바이오와 오뚜기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주셨던 분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 오딘 전문가가 개최하는 이번 주 일요일 세미나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000선이 약간 깨져 있는데 또 모르죠.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 잠시 후 저는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